안녕하세요. 화재 수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인 금성의 김동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집진기에서 화재 발생한 사건, 그러니까 집진기에서 화재 발생하여 공장이 전소됐는데 집진기 제조업체가 책임을 진 사건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금성 화재수송센터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인 바이오중류 생산업체를 대리하여 집진기 제조 설치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고, 결과적으로 집진기의 설계 제조상 결함을 인정받아서 승소했습니다. 먼저 집진기가 뭔지부터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집진기는 공장 안에서 작업하다 보면 생기는 미세한 분진, 기름 안개 같은 것들을 전기적인 방식으로 모아서 제거해 주는 설비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인 원고는 팜유를 정제해서 바이오 중류를 생산하는 업체였는데, 그 생산 과정에서 미스트, 흉, 분진 등의 미세 입자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전문 집진기 제조업체에 의뢰해서 전기 집진기를 설치했습니다. 문제는 집진기를 설치한 지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발생했습니다. 집진기를 사용하던 중 평소와 다른 소음이나 공진 같은 이상 징후가 느껴졌고, 의뢰인은 바로 제조업체에 AS 및 설비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제조업체가 현장에 와서 점검을 했는데 모터 자체에는 이상이 없어 보였죠. 다만 집진기 내부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에 정밀 점검을 다시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된 상태였는데, 그 다음날 새벽 집진기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결국 공장이 전소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 화재 현장을 조사한 소방의 화재 조사 결과를 보면 이 사건 화재의 최초 발화 지점은 공장 내부가 아니라 공장 외부에 설치된 집진 설비 쪽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리고 화재 원인은 집진기 안에 남아있던 유증기, 그러니까 기름 성분의 증기가 스파크 같은 점화원을 만나서 급격히 타면서 불이 커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러한 화재 조사 결과를 가지고 지금 이 사건 소송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은 이렇습니다. 집진기의 설계나 제조상의 결함이 있느냐, 그리고 그 결함 때문에 불이 발생했느냐 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보통 법적으로는 제조물 책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제조물 책임법 제3조 1항에서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제조물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계 내부 구조나 설계 문제는 일반 사용자가 입증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세워왔습니다. 소비자가 제품을 정상적인 용법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사고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관리 영역에서 발생했다면 오히려 제조업체가 이건 우리 제품의 결함이 아니다 라는 것을 입증해야 제조업체가 책임을 면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해서 제조물 책임을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에도 바로 이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그러면 집진기의 설계 제조상 결함을 입증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진기 제조업체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공장에서 팜유를 용융하는 과정에서 분진, 미스트, 흉 등이 많이 발생하여 집진기 모듈에 분진 등이 쌓였는데도 모듈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다. 즉 사용자 관리 소홀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의뢰인인 공장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집진기는 정상적인 용법으로 사용 중이었고 불이 난 집진기 내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열거나 조작할 수 없는 구조다. 집진기는 나사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서 내부는 사실상 제조업체가 배타적으로 관리하는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러한 재판과 입증 과정을 거쳐서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을 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인 원고 쪽 주장을 받아들여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즉, 집진기의 설계 제조상 결함을 인정한 것인데요. 집진기는 정상적인 용법,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화재는 집진기 내부에서 시작됐고, 그리고 그 내부는 제조업자가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영역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대법원 판례의 원리와 같이 제조업체가 이제 이렇게 소비자 측에서 입증을 하면 제조업체는 이 사건 화재는 자신의 제품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 때문에, 특히 사용자 측의 부주의나 이런 걸로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끝내 제조업체가 그걸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집진기의 설계 제조상 결함을 인정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고 제조업체의 책임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다만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결코 짧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이 사건 화재 발생 이후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약 5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만큼 제조물 결함을 원인으로 한 화재 사건은 원인 규명도 쉽지 않고 법적으로 다투는 과정 역시 상당히 길고 복잡합니다.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화재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다만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포기하는 경우가 많을 뿐입니다. 이 사건처럼 기계나 설비에서 불이 났다면 한 번쯤은 이게 정말 내 책임이 맞는가? 아니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한 건 아닌가? 한 번은 의심해보고 생각해보고 한 번쯤은 화재 사건을 많이 다뤄본 화재소송 전문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와 함께 깊이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너무 제조물 결함을 입증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그런 것을 회피하고 이렇게 많이 분석하지 않고 그다음에 전문가들과 같이 깊이 고민을 안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화재소송 전문 변호사 김동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